저는 이제 그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. 88년부터 지금까지 한 셈이고, 그전엔 또 제야 민주화 운동하고, 그래서 울산은 제가 자주 그동안에 왔었는데, 제일 인상 깊은 건 제가 처음 국회의원 돼가지고 울산에 와서 그 현대중공업에서 6개월 파업을 장기 파업을 했었어요. 그때 그 동구죠, 동구. 거기서 장기 파업을 했는데, 그 당시에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자동차밖에 없었어요. 그 허허벌판이고 막 그랬었는데, 거기 와서 노동자들하고 대화하고 그 장기 파업에 지친 사람들 정부하고 중간에 서 협상을 해주고, 저하고 노무현 대통령 그때 같은 노동위원회여가지고 같이 왔어요. 그러니까 설득을 좀 해서 파업을 좀 너무 오래 했으니까 지쳐가지고 좀 파업을 풀고, 그 대신 몇 사람만 최소한도 책임을 지게끔 하고서 하자고 제가 이제 노조 간부들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, 노무현 대통령이 옆에 있다가, 원래 둘이 이제 그렇게 그 역할을 하기로 하고 이제 갔는데, 옆에 계시다가 뭐 타협은 무슨 타협이야, 그냥 끝까지 싸우는 거지. 아주 판을 다 깨버렸어요. 그 노조 내에도 강원파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절충을 해서 파업을 끝내자는 파가 있고, 투쟁으로 더 가자는 파가 있었는데, 겨우 다 이제 수습을 했는데 그냥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같이 안 다니려고 저는 처음에 갈 적에는 다 합의해놓고 가서 또 현장에서는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달라져요. 여러 번 그랬어요, 여러 번. 그래서 나중에는 따로따로 다니자 이렇게 하면, 그 대신 법을 만들자. 그때 한국노총밖에 노조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산별 노조가 하나가 더 있어야 이제 노조를 더 만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법 만드는 쪽으로 이제 나중에는 주력을 해가지고 그 복수 노조, 상급 노조를, 산별 노조를 복수 노조를 처음 만들었어요. 그게 사무금융 노련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죠. 그게 지금 이제 민주노총의 그 모태가 되는 겁니다. 민주노총의 사무금융 노련하고 그 전교조하고 합쳐서 이제 민주노총을 만들기 시작해서, 금속노조 쪽이 주로 이제 민주노총 쪽에 많이 가입을 하고 그랬죠. 현대중공업도 그때 금속노조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었죠. 그러던 기억이 나는데, 그때만 해도 우리 노동운동이 막 초기 시작할 단계이기 때문에 노조 만드는 것 자체가 아주 큰 개혁이었다고 보겠네요.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이제 지났죠. 한 세대가 지나갔기 때문에. 이제 그렇게 해서 막 고생해서 노조도 만들고 했는데, 오늘 어디입니까? 광양인가요? 경찰이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 하나를 어떻게 방맹이로 해가지고 머리통이 깨져서 피가 막 흘리는 사진이 아까 보도가 되더라고요. 이런 야만적인 행위는 없었어요, 그동안에. 이 백남기 그 농민이 돌아가신 뒤로 물대포도 안 쏘잖아요, 이제. 근데 어떻게 막 경찰 곤봉으로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머리가 깨지도록, 이건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어요. 응?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게 막 어떻게 이렇게 그 변할 수가 있는지. 응? 원래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방어를 하는 거지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쌍용 자동차 막 진입하는 거라든가, 용산에서 막 경찰 특공대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, 지금. 그 용산에서 그 농성 중인 사람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막 진압을 했잖아요. 그 특공대는 방어하는 부대가 아니에요. 저기 서울하고 과천 사이에 그 고갯길 옆에 이제 그 특공대 연습장이 있는데, 그 사람들은 뭐냐면 테러범들을 진압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훈련을 해요. 저 비행기에서 그냥 밧줄 타고, 하나 헬기에서 밧줄 타고 내려와 가지고 건물 벽을 탁 유리를 깨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 특공 무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용산에 투입해 가지고 용산 참사가 그때 났던 거 아닙니까? 이런 짓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, 이제. 제가 보기에는 금년 가을이 전 굉장히 걱정스러워요. 지금 하도 이제 이 엉터리 짓을 하니까 촛불이 자꾸 커지잖아요. 자꾸 커지고 있는데, 이 아주 거친 방식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던 중에
오늘 광양 같은 게 생기는 거고, 문자도 오늘 서울시가 보낸 게 잘못해놓고도 오세훈 시장이 잘못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위기에는 그 과잉을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. 문자를 공짜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. 950만 명한테 문자를 보내려면 돈 얼마나 내야 되겠어요? 네? 1000만 명한테 문자를 다 보낸 거예요. 서울 시민들한테. 그러고서는 반성하는 기미가 아무것도 없어요. 이게 오보라도 잘못됐지만 다시는 이런 안 하겠다, 시장하도록 노력하겠다 먼저 해놓고, 그러나 우리가 과잉으로 한 걸 좀 양해해달라, 이렇게는 거꾸로예요, 거꾸로. 그러니까 맨 위에 사람이 뻔뻔하니까 다 따라가. 자꾸 이 사람 욕하다 보면 딴 얘기 진짜 할 얘기를 못해서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행태를 이렇게 1년 만에 보면서 내년 총선에서는 꼭 이겨야 되겠다는 아주 마음이 좀 절실해져요.